학생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가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되었고, 펜을 잡아야 할 학생들은 무기를 짚게 되었으며, 웃음과 지성을 깨우쳐야 할 아이들은 생존과 사투를 먼저 배우게 되었다. 지우학의 핵심 포인트 10가지, 그리고 작품을 관통하는 총평,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다음 내용부터는 스토리의 일부가 언급됩니다. 시청에 참고해주세요. 지우학의 세계관은 의지, 욕구, 본능이 중요합니다. 특히 복균자들의 공통점은 모두 감염 당시 특정 욕구가 존재했죠. 용기남, 청산이에 대한 복수, 최남라, 친구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 미는지, 영상을 없애고 싶다는 의지. 좀비 사태의 원인을 만든 과학쌤은 류코클로리디움 파라독섬 사례를 통해 기생충의 생명 의지가 달팽이보다 강하기 때문에 달팽이를 조종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학폭 피해자였던 아들이 더 이상 당하지 말고 괴물이 돼서라도 살아남으라 라고 말했죠. 인간이기를 포기할 정도로 삶에 대한 욕구와 본능, 그리고 의지가 이 작품의 핵심임을 말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적용되진 않습니다. 청산의 어머니, 온조의 아버지는 자기 자식을 살리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로도 복균자가 되진 않았죠. 실제로도 개인마다 면역차가 있듯 복균자가 되는 것도 결국 의지가 강하다고 해서 누구나 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비중 있는 캐릭터들 위주로만 복균자를 설정할 수밖에 없다는 조건도 있죠. 결국 랜덤으로 봐야 되지만 분명 이 작품은 생명 의지와 욕구, 본능에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좀비라는 단어가 이미 통용되어 있습니다. 좀비는 판타지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작품에선 좀비라는 단어가 쉽게 등장하진 않았죠. 종교색이 강한 작품에선 이교도로, 바이러스 등을 활용한 작품에선 감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지우학에선 좀비라는 단어를 아예 1화부터 내세웠고 부산행 등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이미 저 세계 속에서도 한때 좀비는 판타지 개념이었지만 실제로 사태가 발생하자 이제 더 이상 판타지가 아니게 됩니다. 간혹 오글거리는 장면과 쓸데없이 소비되는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분량을 생각해서 적절히 삭제해도 충분했을 텐데 개연성을 생각하지 않고 넣은 장면이나 연출이 있죠. 괜히 긴장감만 없애버리는 슬로우 액션이나 너무 뜬금없이 등장하는 멜로씬. 그러나 오히려 우려되었던 심파는 비교적 많진 않았습니다. 심파로 문제가 되었던 다른 작품들과 비교하면 확실히 지우학은 보기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니죠. 다만 OTT 시장이 커짐에 따라 이제 이런 군더더기 파트들이 생각보다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보기 싫으면 그냥 빠르게 넘겨버리면 되거든요. 안 보면 그만이니까 보기 싫은 부분은 이제 10초 스킵을 빠르게 연타해서 시청 지속 시간을 줄여버리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효산고교는 나름 부유한 학교로 보입니다. 학생들의 수준과 지원 요소, 근무하는 다양한 직종, 좀비 사태 직전까지도 중축하고 있던 건물 등, 다만 교장 등 핵심 교직원들의 부정부패가 너무 심해서 내실은 별로입니다. 특히 학폭이 근절되긴커녕 현실이었으면 대서특필될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선생님이란 직업을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성찰하는 작품이 되기도 하죠. 그 와중에 박선화 선생님같이 진정한 교육자도 존재합니다. 박 선생님이 말한 멘트 중에 가장 인상 깊은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죽음으로 내몰면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당시 멘트가 나올 땐 나연이가 살인죄에 준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이를 알아챈 친구들이 더 이상 나연이와 함께할 수 없다는 분위기를 풍기자 나연이는 결국 생존자 그룹에서 탈퇴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비록 나연이가 스스로 걸어 나온 건 맞지만 사실 분위기가 그랬던 만큼 친구들이 내쫓은 거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아무리 몹쓸 짓을 저질렀다고 한들 죽고 사는 문제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일단 같이 생존한 뒤에 나연에게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요청해서 추후 재판장에 세우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 외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드라마처럼 그 자리에서 좀비에게 내모는 건 절대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 10대인 그들이 이렇게 깊이 생각하기는 어렵고 극한 상황인데다가 군중심리도 있어서 본인들이 맞다고 여겼을 겁니다. 박선화 선생님은 이런 상황을 바로 알아채고 적절히 훈계한 뒤에 본인이 직접 책임을 지고 희생합니다.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분명 생명 의지가 있고 무서웠을 텐데 짧은 시간 동안 가르침을 주고 명백히 죄를 지은 나연이를 지키고 대신 희생하는 길을 택한다는 건 선생님이라도 절대 쉽지 않은 선택이죠. 미는지 캐릭터는 복균자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세상은 원래부터 지옥이었기 때문이에요. 은지는 극심한 학폭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들 같은 피해자에겐 좀비 아포칼립스가 터지기 전부터 이미 세상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 가기 싫은 학교가 모두 좀비 때문에 사라져버리자 오히려 그들은 좀비 세상이 이전보다 살기 좋아진 것이죠.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할 의지가 전보다는 줄었을 겁니다. 거기다 예약 영상을 멈춰야 한다는 확실한
의지까지 있었으니까 은지는 복윤자 캐릭터로 채택되기에 적합했습니다. 역시 K-좀비답게 지오학의 좀비들은 상대하기 매우 까다롭습니다. 대부분 물리는 순간 감염이 급속도로 진행되고요. 매우 공격적으로 변하고 외관이 혐오스러울 정도로 흉측해집니다. 게다가 자기들끼리 공격하지 않으므로 집단 행동도 능합니다. 다만 약점에 있어서 설정 오류가 있습니다. 민지가 처음 등장하는 씬에서 여학생 좀비는 입에서 목 뒤까지 뚫리는 관통상을 입었음에도 사람 2명을 압도할 정도로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매우 얇은 화살로 목을 꿰뚫리더니 한 방에 즉사하기도 했죠. 설정이 다소 애매한 부분입니다. 추후 작품 내 의사의 설명에 따르면 바이러스가 뇌관을 자극해서 몸을 움직인다고 했는데 작품에선 뇌관을 직접적으로 공격받지 않았는데도 좀비가 죽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설정에 오류가 있습니다. 복윤자의 설정에도 오류가 있습니다. 좀비가 될 경우 힘과 민첩은 크게 증가하지만 청각을 제외한 감각들은 인간과 별다를 바가 없는데요. 같은 실내에 좀비와 인간이 함께 있어도 보이지 않는 곳에 인간이 숨어 있는데 냄새로 찾아내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윤자는 후각이 매우 발달했다는 설정입니다. 물론 인간과 바이러스 간 유전자 결합으로 인해 감각이 증대되는 기능이 생긴다는 설정일 수도 있지만 작품 내 복윤자에 대한 데이터가 전무한 상태라 보는 관객들 입장에선 다소 혼란스럽습니다. 좀비로 변할 때 일종의 충격이 트리거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차에 따라 물리면 바로 감염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죠. 바로 변하지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 경우는 처음에 자신이 좀비가 될 것을 모를 정도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물린 자국을 발견하고 좀비가 될 거라고 말하면 그때서야 공포에 질리면서 심리적인 충격을 받게 됩니다. 동시에 지금까지 같이 생존했던 동료들이 갑자기 감염자를 소외시키고 몰아내려고 갖은 방법을 동원할 것이므로 물리적인 충격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충격을 받으면 어느덧 감염이 진행되기 때문에 특정 패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우학은 드라마입니다. 드라마라는 건 그저 여러 편으로 제작된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감정을 얼마나 섬세하게 꼼꼼하게 다뤘는지 보여주는 게 드라마입니다. 지우학은 사회의 여러 그늘진 문제점들을 좀비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드러냅니다. 학교폭력, 부정부패, 있는 자들의 욕심, 공리주의, 극한의 이기심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좀비와 잘 어우러지게 드러내죠. 물론 그 과정에서 융합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단점도 있습니다. 부담스러울 정도로 잘 안 맞는 스토리 요소나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쓸데없는 캐릭터 및 연출도 있기 때문에 비판받을 여지도 있죠. 그러나 종합적으로 지우학은 확실히 볼만한 작품입니다. 좀비 장르 역사가 그리 깊지 않은 한국임에도 이 정도 퀄리티와 성적을 낸 건 가히 박수받을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 현대 인류 역사상 가장 바이러스에 민감한 시기이고 덩달아 긴 연휴에도 쉽게 외부 접촉 활동을 할 수 없을 이 시기에 재미난 작품을 열심히 만들어준 우리 지우학 제작진, 연출진, 배우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상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